7월 달 제가 그나마 저도 물어보는 구루드님들,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딱 화두가 하나 계세요. 화두, 7월의 화두. 변동성. 변동성. 지수는 박스거나 안 움직이는데 종목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차별화되면 실전에서는 아주 끔찍한 장이 되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엔비디아의 흐름이 아닐까 싶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가총액 1등으로 등극한 것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엔비디아 내부자들의 매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적중이 됐던 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면서 젠슨 황의 매도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엔비디아가 120불을 넘지 못하고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셨는지, 한 주간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저는 미국 증시 하반기장을 결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도 한 7개 종목을 빼면 상당히 지수는 S&P는 좀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엔비디아를 제가 3개월 정도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와 봤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가면 끔찍한 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가야 돼요. 요번에 140불에서 118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126불이니까 요 대반등 구간이에요. 네. 여기서 118불이나 100불, 상징적 100불은 절대 깨면 안 되겠죠. 그죠? 100불 깨면 고점에서 이게 거의 대충 한 20%는 사람들이 감내하는데요. 이런 시가 대장주가 30% 빠지면, 갖다 해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고점에서 20% 빠지면 감내해요. 그런데 30% 붕괴하면 추세 하락됐다, 이제 전환됐다, 막 난리치거든요. 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결정이 저는 8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이 8월 달에 나올 것이다? 예. 왜요? 8월에 뭐가 실적. 있습니까? 실적. 예. 네. 여기도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파는 세력과 앞으로 미래 더 갑니다라는 세력이 충돌되면서 박스일 텐데 네. 요번에 118불은 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도 한 10불 정도 더 빼서 판단, 100불은 안 깰 것 같고. 그러면 118불에서 딱 100불, 10불만 빼면 딱 묘한 108번내가 나오거든요. 108불. 이게 또 제가 보는 기준에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게 수치가 이 108번내가 딱 걸리는 게 이게 뭐냐면 네. 2020년 12불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10배 하면 120불에서 1400불까지 간 거죠. 여기에 추세적인 흐름에 전 75% 능선을 깨면 이거는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상승 에너지가 무너지는 자리가 100불, 108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전번에 970불에서 750불 여기서 바닥 돌았습니다. 의미 줬던 자리가 이제 75불이잖아요. 75불에서 현재 140불의 딱 중간. 이게 또 108불이에요. 네. 그럼 요번에 118불까지 땄고 대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대반등 줄 때 이 고점을 돌파 못하고 125불에서 130불에서 계속 꼬리가 달린다? 그럼 이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 조정할 때 다른 게 메꿔주면 돼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게 메꿔주면 그러면 지수단은 그냥 선순환이 되잖아요. 고가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시가 상위 종목들도 같이 흔들어 버리면 네. 이건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볼 때 변동성 상품을 추적해야 될 것 같아요. 빅스와 연관된 상품들. 네. 이 얘기하면 감이 확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추세로 가다가 이제 조정하면 이 꼬리 변동 흔드는 자리가 금리 인하할 때까지. 미국 증시도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20% 이내 플러스 수익이 났다.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챙기시고 다시 사냐는 있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암만 추세를 우량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그래서 네. 저는 7, 8, 9, 3개월 동안을 엔비디아의 카오스 구간, 그래서
100불과 150불의 중심가 125불을 기준으로 얼마나 위아래로 적게 흔드냐 크게 흔드냐. 이게 그러니까 대충 한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30불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사흘 동안 주가가 거의 뭐 14% 가까이 빠졌다가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 이 같은 변동성이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전까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갖고 5% 7%가 순식간에 올랐다 빠졌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냥 제자리 125불에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장이 한 2달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수 교체가 나와야 돼요. 네. 외국계 보면 이 테슬라라도 나와줘야 돼요. 근데 테슬라 한번 보세요. 4월 달에 고점이 딱 194불 찍고 나서 거의 2달 동안 하단은 167불 쌍바닥입니다. 요 190, 요걸 뚫고서 200, 이걸 치고 나가주면 시장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애플 다음 타자로 테슬라 연결고리에 관련된 종목들. 요번에, 가장 우리 시장에 히트쳤던 게 DB하이텍입니다. 테슬라 실사 들어왔다 해갖고, 급락했던 4만원 초입이 5만 8천원까지 순식간에 급등하는. 이거면 테슬라가 뭘 또 끌고 갈 수 있냐면, 저궤도 위성, 통신. 그 다음에 또, 로봇. 그리고 전기차 자율 이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연관된 또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걸 종목 테마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소부장의 하단을 막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라도 200불을 돌파해서 애플같이 돼야 돼요. 애플이 급락했다가 200불 넘으면서 그쪽 관련된 LG노텍이나 뭐 덕산에 올랐다가 이제는 그쪽은 조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대타가 나오는 게 테슬라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테슬라 연결고리에 집중하는 게 우리 시장은 이렇게 자꾸 연관시켜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는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많고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위로 오를 가능성을 점치고 계신 거네요. 지금 거기도 쭉 운영하는 자산 운용 해지들 여러 가지 보면 엔비디아는 양매수 전략 변동성만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예. 네. 그리고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뭔가 밑에서 새롭게 찾는 거가 거기도 이제 소형 원전하고 소형 원전은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공통 분모가 있어서 전력 설비라든지 소형 원전.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주도주 물줄기를 전기차에서 잡아내려고 그러는 게 이게 트럼프 약간 우측 트럼프 쪽에 기운 분들 쪽에서 뭐라 그럴까 중국 전기차를 죽이기 위해서는 반대로 미국에서 새롭게 전기차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폭스바겐 또 루시드 이런 에너지도 리비안 거기에 연결된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미국 중심은 테슬라 중심 주가 우리나라와 같이 연결된 이런 섹터를 들여다보는 거고 거기에 중심이 현대차 그룹이 있는 겁니다. 네. 현대차 그룹. 네. 앞으로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내일 모레 27일에 미 대선 두 후보 간의 TV 첫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어떤 변곡점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미국장 하반기 결정할 것 같아요. 이 토론 내용을 토대로요. 내용보다 네. 여기도 이제 끝나자마자 누가 이겼다, 누가 뭐 했다 하면서 시장에 벌써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위로 점했어요. 그럼 우리는 LG, 엔솔, 에코프로 이쪽 종목들 심지어는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사는 전략. 그런데 트럼프 쪽이 우위다. 그럴 때는 인플레이 감축법이라든지 보조금 무조건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때 한번 투매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투매 나와라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전번에 18만 8천 원인데 8만 8천 원 그걸 깨서 여기서 10%를 더 투매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박앤세일이거든요. 마치 연초에 홍콩 ELS 관련된 피바 나왔을 때 그거 사듯이 저는 오히려 트럼프 우위로 해서 지금 52주 최저가를 보고 있는 것들이 다 2차 전지입니다.
시가상위 종목에서 네. 그 종목을 오히려 저는 가격에 사겠는데 투매 나오니까 사는 거지 바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나눠서 사는 언어의 진입점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 대선 토론 그다음에 아직까지 제가 확정은 안 됐는데 7월 5일이나 7일 되면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7월 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5일입니까? 네네.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주 월요일과 7월 5일 요 사이에 저는 지수 변동성 눈치 보기만 할 것 같아요. 거기서 한쪽은 2차 전지 낙폭과다 종목들 군 네. 하나 문집 또 한쪽은 지금 가는 쪽. 지금 가는 쪽. 네. 반도체.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거의 연골고리만 가죠.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고점에서 반토막 된 게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요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자동차 부품 제일 셉니다. 네. 자동차 부품 현대차 그리고 그룹 관련주들.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곧 트럼프가 위면 당장 나오는 게 리쇼링 빨리 미국 공장 들어와. 미국 제조업의 부흥 이것부터 떠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에너지 그룹군 이렇게 나눠서 체크하는데 오늘 묘한 게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을 땡긴 거예요 다. 그리고 오늘 기준이 중간 6월 말 배당 받으려면 오늘까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 관리 또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딱 보시면 자동 SL이든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그 상승 상위 종목들 이게 계속 주도한다는 얘기고 트럼프 네. 위면.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그 여론이 우위를 점했다면 그동안 툼에 나왔던 것이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소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보시는 거네요. 2차 전지는 네. 저는 솔직히 마탱이 간 섹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것들이 네. 제가 이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재료가 어떤 위치 파악이라고 그러는데 시장에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나올 때 이번 변곡점은 5월 30일입니다. 4월 19일 날이 하나의 바닥이었고 네. 그 다음에 5월 30일이 삼성전자 저점 73,500원 이제 바닥 돌았습니다. 제가 떠들었을 때 5월 30일 날 여기 빨간색 박스만 친 것들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이 종목만 추세 상승했습니다. 네. 엔솔, 삼바,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요게 지금 고점 찍었을 때입니다. 6월 21일. 요때 기준으로 저점, 신저점들을 다 깨고 있거나 52주 최저가예요. 엔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양분되는 걸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에 10개를 상회하는 건데 네. 5개가 올라가고 5개는 52주 최저가입니다. 여기 네이버 오시면 16만 5천 원 최저가 수준이다. 셀트리온 그다음에 엔솔 32만 6천 원 33만 원. 분명히 이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오늘 대표님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투자자는 선택했습니까가 롱숏의 그 구자의 간단히 얘기해서 온도차가 극과 극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새장은 종목 선택의 어떠한 거에 따라 주자가 지수가 올라가도 막 녹아내려요. 계속 뭐 30, 50씩 빠지는 게 허다해지고 어떤 종목을 압축해냐에 따라 어떤 건 더블 가고 200% 가고 300% 가는 이 극단적 차별화가 시가 상위 종목도 롱숏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지수 따는 제가 그래서 노상 지수 따는 쳐다보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게 우리나라 대표되는 이런 현상이 언제 끝나냐. 이게 전체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 4대 축이 그래도 저점은 높아가요. 그러니까 지수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을 보면 여기는 끔찍해요. 여기는 진짜 끔찍합니다. 지금 1, 2등 그렇고 알테오전 하나하고요. 요 알테오젠. 여러분들 5월 30일 날 코스닥이 820단입니다. 920에서 100포인트 정도 빠진 알테오젠이 18만 원이 요게 10만 원이 올랐어요.
2등으로 올라가고 28만 원 이런 종목. 근데 다른 그리고 밑에 HPSP가 빠지고 3,000단자에 올라오고 이 두 가지 축이 코스닥에서는 선도주로 딱 놓고 다른 것들은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 파란색의 에코프로 BM이 52주 최저가를 깨나 안 깨나를 저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삼겠습니다. 이게 시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적이 8월 달까지 코스닥 쫙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실적에 따른 간단한 주가 재편 현상과 그 다음에 코스피가 더 치고 나가 주려면 이 네 가지 축이 무너지지 않는 반면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52주 최저가 찍은 게 더 이상 투매가 안 나오고 터닝을 해줘야 돼. 네. 에이코프로 이쪽은 LG화학, 엔솔, 네이버 이런 것들이 터닝 포인트를 내줘야 됩니다. 이게 결정하는 게 7월 5일 삼성전자 노출될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5일이 저는 9월 달까지 시장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롱숏이에요. 그리고 1차 전지가 급락하고 나서 대반등 주지만 지수 영향력은 없거든요. 그러면 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나? 테마장만 계속 순환된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테마가 뭐가 있을 거고 그동안 급등한 테마는 분명히 또 토막 날 겁니다. 그러니까 토막 날 종목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삼아 보면서 특히 코스닥 종목에 지금 이제 단계 조금 들어가니까 또 K뷰티나 K먹자가 싹 좀 들어가고 뭔가 종목이 자꾸 이렇게 바꿔가네요. 제가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는 게 엔터입니다. 엔터주요. 상징적으로 보려는 거예요. 네. 이제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 뭐 삼양식품이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지만 실질적으로 매출단의 증가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중국 사람들이 간단히 해서 미국이 한 700억이라면 중국은 한 900억, 1000억. 이게 불당면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의 전략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요번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간단히 해서 우리가 자꾸 우클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은 또 계속 코스니까 우리한테 뭔가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뭔가 붙었단 말이에요. 숨통이 트이게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거를 카지노하고 엔터 갖고 엔터죠. 볼래요. 근데 이 여러분들 요 지금 1등부터 20 중에 맨 밑이 JYP 엔터입니다. 네. JYP 엔터가 지금 52주 최저가에 있는 거 아십니까? 와. 제가 작년도에 그 14만 원대 이거 토막 나니까 제가 꼭 하지마. 요새 뭐 그 화장품에서 뭐 한 300, 500% 한 거 제가 토막 날 테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를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돈을 많이 벌면 딴짓한다. 그때도 중국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셨었죠. 그때는 그렇고 분명히 돈 벌면 딴짓한다. 사옥 짓거나 딴짓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14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빠진 겁니다. 이제는 이제 뭐 해볼만 하는 가격은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뉴스상에 화장품이나 먹자 돈 많이 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2, 4분기, 3, 4분기 그대로 반영 안 시킵니다. 절대로 반영 안 시켜요. 세금 문제도 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또 이연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또 딴짓하는 갑자기 돈 벌면 딴짓을 합니다. 근데 딴짓을 하는 게 꼭 사고를 쳐요. 이게 뭔가 부동산 투자해갖고 사업이라 지면 사업이라 남는데 네. 딴 거에 또 사업 확장이니 뭐 다각화니 뭐 해서 이것저것 건드려다 보면 그동안 번 걸 여기서 다 까먹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기간에 금년연초 최고의 또 작년도에 JYP 같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1년간 옆에도 가지 마시죠. 지금 나오는 데이터 갖고 쳐다보지 마시고 1년 후에 나오는 데이터 갖고 그때 위치 보고 또 이렇게 JYP 엔터 되면 이제 그거 인제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논리로 현장주의로는 그렇게 체크해버리고 코스닥에서는 이번에 지수 하단은 2차 전지가 결정해 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왼수 같은 2차 전지가 지금 다 52주 최저가들이거든요. 다 토막들 나 있고 한번 몸을 옮겨서 2023년 날짜도 7월 26일입니다. 네. 2차 전지 고점 찍었을 때. 네. 네. 시장이 환호했을 때. 그때
상황하고요. 지금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 상반되죠.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그거 물리신 분들은 포기 상태예요. 얘기도 안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징후는 왔거든요. 카카오가 15만 원에서 3만 원 빠질 때 징후가 비슷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제 좀 올라가 줘야 돼요. 네. 2차 전지가. 그래야 우리 장의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묶인 사람들이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위치라도 30에 50% 줘야 여기서 또 자금이 선순환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tum에 나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자꾸 뭐라 그럴까, 유동성이 고갈이 되는 상태. 그러면 그런 고갈을 극복하려면 조그만 종목에 투기장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량주, 이게 한 추세가 무너질 때 이게 부러진 거를 복구하려면 선수들도 부러진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운용사나 투자 자문 조합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복구하려고 이상한 짓들을 한다고요. 사모펀드 전략. 그래서 최근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테마장 종목장이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게 저는 이 사회, 우리 시장의 지금 밑바닥의 현상이 아닌가.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2차 전지주가 저는 바닥진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예요. 몇 가지. LG화학, 엔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리미엄, 에코프로 머티. 요 5개 종목이라도 네. 30%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마치 카카오가 4만 원 깼다가 6만 원 가는 그런 비슷한 에너지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네. 전혀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실적도 좋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럼 어디서 풀어줘야 돼요? 미국밖에 없다고 봐요. 미국 밸류체인에서 빨리 들어와 이 과정 중에 중국 대항마로 지금 독일도 지금 침체니까 뭔가 미국에서 자동차 플랫폼에 새로운 뭔가 하나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 금년은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도 있지만 미국 밸류체인에 이게 이제 전력 설비 모자른 전력 설비 한 게임 크게 나왔잖아요.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또 땅 파고 흙 파고가 필요하거나 또 거기에 소형 원전 필요하거나 자동차 부품단에서 제가 오늘 그래서 약간 특집이 될 수 있지만 이 그림을 오랜만에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단과 관련된 그림일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거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조지아 공장, 네. 알리바바 공장에 어떤 공장들이 딱 있나. 여기서 제가 이 흐름 갖고 HL, 만도, SL 이런 거를 설정해서 전략화 시켰는데 당연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안 오른 것만 찾는 거예요. 안 오른 거 찾는 거를 조금 그래프로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안 오른 것만 찾아라. 이거 한번 보시죠. SL입니다. 단기간에. 네. 4월 달 사갖고 지금까지 최고의 또 종목 HL 만도. 그 다음에 삼성 공조. 이거 보세요. 8, 9천 원짜리가 거의 더블. 테마장이면서 실적이 붙어지니까 이런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화신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안 올라간 것만 따로 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중저가 소형주들이에요. 네. 구형테크, 동원금속, 아진산업. 주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전에 그래서 이쪽 섹터 우수 AMS를 설정해 드렸는데 이번에 단기 올랐다가 다시 그러나 거래량은 들어와요. 이게 자동차 부품인데 이제 우수 AMS, 구형테크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거래량 보세요. 아주 전멸이에요. 그러면 요게 한 3,000원과 3,500원 정도 가면 이게 반드시 윗골이 달립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 한 번에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역배열이 정배열되면서 여기서 물 들어오나 한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SL이나 만도 같이 50에서 어떤 건 100%까지 가는 삼성 공조 같은 그래프가 나오나.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진산업 모양이 다 똑같아요. 동원금속 똑같습니다. 그래프가 모양들이 거의 뭐 삼형제가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들이 나와줘야 돼요. 화신, 삼성공조. 그러니까 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저는 어떠한 그 테마의 에너지가 이게 선수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잘 팔아갖고 다음 그림을 찾을 때 뭘 찾을까? 그 안에서 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밸류체인에서 샀자. 그리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미국의 간단히 해서 위대한 아메리카를 위한 제조와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의 큰 전략적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중국의 디플레이션 전략이에요. 네. 뭐 가격을 싸게 해갖고 그거를 하는데 용빼는 제조 없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을 키워갖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싸고 우리가 미국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서 옛날의 영광을 가자가 이제는 저는 미국의 가장 키 정치 전략이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가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연동돼서 이제 저는 이 물주기가 단기 물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물주기가 이게 자동차 거기서 우리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면 근데 또 우리 이벤트가 또 전번에 해프닝이지만 전무구 회장님 건강 이상설 그래서 거버넌스까지도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됐잖아요. 그럼 이 게임은 1년에서 3년간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싸워야 뭔가 변동성이 내가 타이밍 잘못 잡아서도 추세 물주기에 따라 기다리면 수익 나고 순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전제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대표님은 그쪽으로 좀 한 표를 더 높이시는 거고. 제가 미국 신문이나 여론조 뒤져보면 네. 한 3%가 그 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TV 토론 양식이 네. 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실수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로 짜였나 정도까지 저렇게 노이분을 그 세워놓고 그 마이크는 끈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그거 시도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나는 그 결과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전지 관련된 거, 신재생 관련된 거 요새 가만 보면 신재생 2차 전지 관련된 게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연결된 종목들이 계속 취소 나가고 있어요. 네. 시장 현장주의로는 벌써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은 트럼프에다 배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월가는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냥 노이즈만 일으키는 것 같고 이게 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7월장에.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공공연히 정책적으로 인하시켜버리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기술주 에너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7월 달에서 9월 달 저는 빠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 그리고 해야 뭔가 미국 기술주가 그래도 유지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네. 9월 달에도 못하면 이 시장은 이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엔비디아가 100불 깼고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나스닥 변동성이 그래서 빅스 지수를 거기에 연계된 상품을 이제부터 보세요. 그동안에는 추세로 와서 가장 전멸하는 분들이 공매도 펀드 다 파산했습니다. 네. 공매도 그리고 빅스 변동성 지수는 그 추세가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통 이렇게 안 빠져갖고 거의 다 변동성 지수가 그 관련된 상품들이 취약하거나 계속 손해봤거든요. 요게 이제 뭔가 변화를 주나.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이야기하셨던 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엔터주와 카지노주의 매기가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는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그건 있을 완전 것이다. 역발상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러시아 붙으니까 뭔가 대한민국 전략이 수정되고 바뀐 거예요. 네. 이게 단계별로 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쪽으로 보면 중국 내수 시장이나 그러니까 엔터, 게임 그 다음에 또 관련돼 갖고 또 카지노. 요번에 제가 또 제주도 좀 출장 갔다 와 봤거든요. 네. 제주 거기 매출은 끝내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가요. 주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여요. 파라다이스, LG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아난티,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 보면 50이 최저가나 거의 가랑 뭐 옷 젖듯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종목들에서 에너지가 나오나. 마치 3, 4월 달에 K푸드들 바닥에서 튀어오르기 화장품짜리 그 초기 국면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나? 대장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JYP를
저는 하이브보다는 JYP를 렌탈러만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노이즈 때문에요? 네. 노이즈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노이즈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M하고 옛날 그 거래 관계에서도 또 노이즈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YG엔터는 그 포트폴리오가 별로. 그러면 또 만만한 게 또 JYP. 예. 14만 원이면 5만 원 됐습니다. 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4, 5만 원에 사면 뭐 한 9만 원, 10만 원까지만 가더라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7만 원만 가도 감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발상 전략. 그럴 때 그 끌개는 분명히 뭔가 중국 시장에 뭔가 갖다 얘기해서 개방이라든지 뭔가 다른 에너지가 나와야.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유럽은 힘들 것 같아요. 네. 유럽 시장은 저는 유럽 관련된 상품이나 유럽 관련된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셀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1년 동안 박살날 것 같아요. 지금 전국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거기서도 프랑스와 독일 간의 여러 가지의 노이즈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이게 장기전으로 가거나 우리나라 대리전으로 양상으로 가거나 뭐 이러니까 상당히 모양의 그림이 예측 불가능성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그 트리거가 파리입니다. 프랑스.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도 하고 파리 올림픽 하는데 뉴스 보면 참 가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느강에 뭐 똥폭탄도 보낸다는 도 대통령 그 전국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돼 갖고 뭐 신뢰도가 더 극단적. 그러면 그 우파가 만약에 등장했을 때 거기서도 어떤 또 정책과 전략이 나올지 이게 카오스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프랑스 채권 팔아. 그나마 독일 사든지 아메리카, 미국으로 가. 오히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블랙록 홍콩계나 이런 영국계나 연결된 쪽에서 거기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을요? 네.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확률이 많은데 이게 관찰 대상과 선진국 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내년장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공매도가 빨리 재개돼야 되고 야간 시장이 갖다 해서 MDF 시장이 개정이 돼야 돼요. 두 가지만 따주면 관찰 대상으로 편입을 시켜줘요. 네. 그럼 채권 투자가 먼저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타이밍에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달러 높아가는 걸 지금은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게 이 다음 물주기가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 지금 1,400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요번 매크로 그거는 전 무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요런 부분의 연골고리로 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한 2주 전부터는 엔화 표시로 된 우리나라 채권을 이제부터 사십시오라고 해드린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국내 쪽으로 좀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이승조 대표께서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뚫는 거는 사실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파생시장에서 뭔가 이상 신호가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 주 동안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오늘 또 오전 중에 삼성전자의 어떤 노이즈 관련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가는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네. 7만 9천 원을 생명선으로 7만 8천 원과 9천 원을 생명선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속보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회사가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네. 그런데 의심은 가는 거예요. 의심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거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런데 앞으로 실적에서 이제 7월 5일 날 이게 검증이 될 것 같아요. 네. 7월 5일 날 어떤 수치를 발표하나. 반드시 7조 이상을 발표. 지금 8조가 넘어가는 예상을 하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디범 전 하단 7조 잡습니다. 그러니까 전번 6조 6천원보다는 높아. 네. 그리고 이제 또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HBM이나 엔비디아 얘기가 쏙 들어가야 됩니다. 범용에서도 이렇게 잘 됐어? 네. 스마트폰도 나쁘지 않았어. 가전도 선방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올라갔습니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82,500원까지 갔다가 조정했지 않습니까? 79,000원 쌍바닥이에요. 네. 이 79,000원도 78,000원 요것도 보시죠.
요번에 73,500원에서 86,000원에 딱 중심값이 7만 9. 여기서 두 번 바닥을 형성해 줬습니다. 선물이 387단에서 여기서 380을 살짝 깼지만 379 쌍바닥을 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오늘 뺐다 올리는 게 379입니다. 전번에 385 뚫어갖고 그 다음날 고점 찍고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빨간색을 입고 왔습니다. 저번에는 떨어질 것 같아서 파란색을 입는데 네. 이번에는 오늘 그거를 막아냈어요. 그러면 나스닥만 초 안 치면 돼요. 엔비디아만 하루 갔다가 대반등 줬다가 바로 또 급락하면 이게 골 때리잖아요. 네. 요번 저점만 안 깨주면 돼요. 삼성전자 7월 5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요번에 고점이 82,500원 아닙니까? 요걸 뚫는 에너지가 나. 근데 요거는 못 뚫을 것 같아요. 86,000원은. 그러면 82,500원과 86,000원 사이만 찍어줘도 종합주가지수 100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축이 안 무너지거든요. 자동차. 예.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것만 가도 밑에 8개 아까 빠져도 삼성전자 위력이 얼마나 그럼 삼성전자 하나가 그 밑에 7개하고 똑같습니다. 코스피 200 영향력이.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라고요. 요거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다 빠져요. 밑에 8개 올려도 지수는 빠지게 돼 있어요. 요게 저는 7월 5일까지 요거 보자고요. 그래서 막아는 냈어요. 그러면 이제 8만 전자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오늘 8만 깼다 돌린 게 그나마 그래서 오늘 장중 저점에서 379에서 385까지 했으니까 거의 5포인트 이상을 올렸어요. 네. 하생으로 50포인트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연속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5일까지 보여주면 아까 얘기한 자동차 부품단이라든지 납포 과다의 소부장조도 순환은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지수 하단은 나왔고 상단은 조금 요번에 2,820은 한 20에서 50만 올리겠습니다. 그 정도 에너지는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7월 달에 또 이제 CPI 보고 또 뭐 여러 가지의 금리에서 9월 달 한 번은 확인됐습니다가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또 변동성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엔비디아가 3개월을 결정할 거다라는 게 이것까지 다 9월 달까지 감안한 색깔입니다. 네. 내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시장은 기대치를 한껏 높이는 상황이고 여기서 어떤 발표가 나오든지 간에 삼성전자는 8만 원 선은 지켜줘야 된다. 예. 네. 그리고 마이크로는 네. 저는 SK 하이닉스도 연결시켜 버립니다. 삼성전자보다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제 대부분의 실적 좀 높아요. 네. 이게 재료 노출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0불 정도를 더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140불이면 120불 깨면 이건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또 공격당하는 거예요. 140불에서 160불 방향으로 가죠. 그 배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저는 확률은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미 마이크론도 그 기대치로 지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초만 안 치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 시장 빅7 종목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죠. 다른 종목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그래서 네. 앞으로 하반기적인 미국 연골고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미국 연골고리에 핵심을 주는 게 저는 원전입니다. 소형원전. 원자력 발전. 예, 원자력 발전 관련된 거. SMR의 주가는 여전히 그래도 좀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대표님. 예, 10불까지 갔죠. 10불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 이게 전체적인 지수 영향력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장에 인덱스 가려면 저는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구글이 가져야 됩니다. 제가 미국 종목을 갖고 왔는데 어디 있냐?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마존닷컴입니다. 얘가 지금 상단에 지금 딱 그 걸려 있어요. 이거 뚫어줘야 돼요. 네. 이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나마 엔비디아를 죽은 걸 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살린 거예요. 이게 부러지면 안 되겠죠.
지금 계속 빨간색을 치고서 계속 올라가 줘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게 그나마 미국 시장을 유지하게 한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불안하고 애플이 조정하더라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시가총액상 이걸 커버해 주니까요. 얘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계속 AI 뭐랄까 파생되는 상품의 순환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애플은 약간 조종인 것 같아요. 애플은 220불. 그러니까 여기 160불까지 여기까지 빠진 게 테슬라가 지금 위치였고, 이제 테슬라가 요 중간 정도 온 것 같고, 이 에너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200불 돌파해서 220불. 그래서 테슬라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그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뉴스케일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당장은 같이 끌고 가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체코 수주해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나 안 빠져요. 그런데 네. 움직이지도 않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안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냐?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미리 알 수 있는 길이 없나 봅니다, 대표님. 그거는 네. 7월 중순 정도 가봐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연결고리 이렇게 보면 여전히 AI 연결고리인데 네. 문제는 여기도 삼성전자는 일종 박스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주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주가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네. 어디 원전 있냐? 관련주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패키징 쪽에 여기 엑시콘이나 유니텍스나 DI 요런 종목들이 같은 섹터에 시장을 주도한다고 해서 짝짓기 한 종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테크윙과 DI는 롱, 엑시콘 다른 것들은 숏을 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섹터네. 두 가지 딱 보세요. 모양이 이래요. DI 시작점은 똑같아요. 네. 그리고 4월 달에 고점 찍 조정도 똑같았는데 하나는 고점 뚫고 뚫고하고 DI입니다. 테크윙이고요. 엑시콘은 추가 급락을 시켜버려요. 이 롱숏이 여기도 롱숏이 분명해요. 그리고 전번 시간에 제가 한미반도체는 17만 원에서는 별로 먹을 게 없고 14만 원 오면 사서 17만 원 요번에 고점 19만 원 쪘어요. 17만 원 깼다가 오늘 SK하이닉스 올라가니까 같이 또 올라가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요번에 24만 원 고점 찍고 21만 원까지 죽었어요. 네. 이 얘기가 이제 SK하이닉스도 고점에서 15에서 20% 변동은 쉽게 나올 자리예요. 엔비디아 비슷해요. 변동성 게임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에서는 급등한 거를 차익 실현을 주고 지금 이 바닥에 우리가 이제 그 자산운용사나 그 매니저들 서로 이제 식사지가 오프라인 보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잘 팔고 나오는 거. 받아주는 데가 없대요. 받아주는 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고점에서 15 이렇게 흔들면서 파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받아주면서 선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받아주는 데가 없대요. 그러면 관리하는 거는 괜찮은데 간단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 이렇게 표현하면 뭐랄까 추운 겨울에 내가 우리 걔가 집에 있는 줄 알고 잤어요. 근데 새끼 밖에 추운 겨울에 밖에 있어요. 근데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때 베베인데 6마리 낳았어요. 한두 마리만 품에 나머지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겁니다. 네. 아침에 가니까 새끼가 낳았는데 한두 마리 살았고 나머지는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매니저들이 그 상황에 놓인 포트 중에 어떤 거를 갖고 가고 살리고 어떤 거는 버리고 이 고민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고민도 하고 막 그냥 상담도 하고 또 마케팅도 또 좀 이렇게 갖다 해서 시장 조성도 하고 뭔가 이걸 잘 팔 수 있게끔 고가에 요새는 투자자도 똑똑해서 갖고요. 좋은 리포트 써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좋은 리포트 쓰고 엑스테에서 도마가 팔아먹고 그 뒷설거지 한 게 너무 많으니까 2차 전지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하나기술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왔고 이런 것들 보니까 과거에
어널리스트들의 행태들이 쫙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반드시 뒷받침되고 수급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 매수가 추세로 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만 살아납니다. 이번에 망가진 거래틀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바뀌었거나 유중일 때렸거나 뭔가 매수 에너지보다는 셀 에너지의 자산이나 이쪽 운영 그쪽이 많아서 흘러내려버린 거예요. 네. 대주주도 팔거나 유상증자 희석화시키거나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언제냐면 6개월에서 1년 후에 이제 선수가 그때 가야 다시 상승. 그런 게 칩셋미디어, 하나마이크론, 퀄리터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소부장은 이제 어떤 논리냐 위가 안 무너져야 돼요. 위가 어디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게 안 무너져야 되고 네. 엔비디아가 안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선순환이 돼요. 그럼 지금은 나쁜 종목이 10월이나 내년 연초는 또 주도주다 하고 지금보다 한 30, 50%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무너지고 100불 끊어지면 주도주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2차전지 꼴라요. 이게 7월에서 9월 달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하나의 분기점. 그래서 7월 달, 9월 달에 저는 이번에 납폭 과다 종목에 앞으로 6개월을 주도할 거를 찾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대충 감을 찾은 게 K자를 또 붙였습니다. K 자원개발, K 원전, 네. K 카지노, K 종합상사, K 물류, K 자동차 미국 밸류체인. 여기서 주도주 물주기 종목을 찾겠다. 여기서 K 푸드나 K 뷰티나 K 2차전지나 K 소부장이 주도할 때 같은 에너지가 K 전력설비 같은 게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6개월 정도의 에너지로는 이런 쪽 K 자원개발, K 물류, K 종합상사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게 현대차 그룹에서 많이 나올 거고 밸류체인에서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아까 그걸 강조해 드린 겁니다. 앞서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저희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을 가장 강력하게 좋게 보시고 또 계열사 중에서도 매도할 것과 매수에 집중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대응 전략을 짜주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이제 현대차 기아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1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아의 시작점은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에 7만 원대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14만 원 가면 거의 더블 게임 나오거든요. 네. 첫 번째 파동은 2월에서 3월 달에 한번 고점 찍었습니다. 13만 원. 그리고 10만 원 초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래요. 네. 돌파하면 환호할 겁니다. 투자자는. 먹을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아나 저는 현대차를 팔아갖고 오히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자동차가 잘 팔려요. 인도 뭐 IP하고 그것도 구주 매출로 해요. 구주 매출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의미예요? 갔다 해서 아이펜 대주주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돈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요번에 현대 엔지니어링 구주 매출 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한 게 정사장이 그 돈을 갖고서 뭔가 현대 뭐 지분이나 뭐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 멀리 인도에서 구주 매출해서 4조 돈이 들어옵니다. 그게 굉장히 큰 하나의 그래서 제가 현대 모비스를 하십시오 한 게 그 에너지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차는 기아보다 나아요. 기아보다 요거에 전에 고점보다 뚫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를 28만 원과 30만 원에 사서 35만 원 가면 괜찮아요. 네. 근데 뭐 30만 원만 가면 꼬리 달리고 언제든지 26만 원, 7만 원 오면 26만 원, 7만 원 눌림목대 사갖고 SK하이닉스 한 10에서 20% 단타만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위치는 뭐가 좋냐? 현대모비스가 전 더 낫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얘는 20, 30%예요.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60에서 80%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죠. 그리고 자동차가 미국 벨트에 잘 팔려요. 그러면 자동차하고 같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네. 근데 한국 타이어나 한국 그룹이 최근에 노이즈, 분할 이런 것 때문에 박살나니까 갖고 50이 최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타이어 쪽도 들어보다 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강판을 만들어주는 현대차 계열사가 있습니다. 현대제철. 근데 현대제철 52조 최저가입니다. 주가가 왜 이런 겁니까, 대표님? 현대제철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관리자가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여기도 거버넌스를 보면 정몽구 회장님 개인 지분이 11% 제일 많습니다. 약간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주가 관리없이 상장 폐지시키면서 싸게 받으려고 내리는 과정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각이 바뀌면은 이제 실적이 바뀌면 자동차 한 대당 간판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이 모멘텀이 타이어하고 얘네들이 이제부터 상결꽃으로 거래량가 나오나 보자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상멸해서 122선인 32,000원과 35,000원 바로 뛰어 올라야 됩니다. 그 에너지 나오면 이건 타이어하고 제철, 현대제철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 현대글로비스가 나와야 돼. 현대글로비스도 계속 가이드에 눌렀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전략 바꾸니까 갑자기 22만 원까지 이렇게 뛰는 거 보십시오. 다음 지분이 제일 또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이 제일 많고 가이드 있으면 많은 것들이 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정몽 회장님 지분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간에 물류라든지 업화가 보면 22만 원에서는 먹을 게 별로 한 10% 남았고 20만 원 깨면 다시 살 거고 여기서는 이제는 다른 종목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뭐 태웅 로직스나 밑에 그 동방이나 KCTC나 그 물류 종목들 중에 또 심지어는 해운자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의 순환이 이제 나오는 대장주로서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것 같고 수익률 게임은 한 게임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그룹도 쫙 보면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그리고 공장 들어간 중소기업의 밸류체인들. 저는 여기서 오히려 금년 대통령 선거 결정될 때까지 거기서 집중하시는 게 제2의 그 LS 그룹 주가들 전력설비나 LS 이런 것들 중에 여기서 스타들 나오나 한번 연말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사실은 바닥을 기두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언급하신 종목들은 아예 투자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를 보시는 그쵸. 거고. 예. 미래의 큰 그림에 제2의 HD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이 갈 수 있는 게 이쪽이고 네. 그 전기차는 너무 많이 빠졌고 실적은 계속 나쁘고 네. 요새 계속 악재인데 그나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자리가 들어왔다. 전에 한번 에코프로가 88,000원에서 109,000원까지 또 한번 20% 대반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깨면 그 20%보다는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거지 주도주 방향으로는 안 봅니다. 개별 종목 하나도 이슈가 있어서 LS그룹 중에서 단 하나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던 LS 머티리얼즈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전히 주가 흐름은 좀 힘든 것 같고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이제 2만 2, 3천에 사서 3만 원 넘을 때 한번 팔아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쌍바닥 원이 좋았어요. 이것도 바이든이나 트럼프 이것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사주지하고 신재생하고 수소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불확실하게 됐는데 얘가 안 빠지고 거래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작업 들어갔다는 얘기고. 근데 가격은 좋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도주 물주기는 안 봅니다. 주도주 물주기는. 그래서 22,000원과 32,000원. 근데 그게 보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럼 이게 40~50%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큰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의견 듣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월 달이 곧 시작이 되겠죠.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네. 7월 달 제가 그나마 저도 물어보는 구루드님들,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딱 화두가 하나 계세요. 화두. 7월의 화두. 변동성. 네. 우리나라로 있고 그리고 극단적 차발화. 2대 8일 것 같다. 실패할 거 8, 성공할 게 2. 그러면 종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다. 네.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에너지에다 집중하시는 게 낫지 많이 빠졌다고 단순하게 가는. 그리고 철저하게 피하는 거는 고가 변동성이 끔찍할 때니까 어느 설계만 하지 않거나 하지마 전략을 먼저 많이 오르는 거 제거시키는. 왜냐하면 7, 8월 달에 변동이 잘못하면 끔찍할 것 같거든요. 개별 종목 변동성입니다. 지수는 안 빠져요. 가장 중요한 게 지수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거나 박스, 현대차, 삼성전자 이것만 오르면 지수 올라가요. 또 에코프로 이것만 올려도 지수는
코스닥도 올라가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단에 500개, 1000개 종목들 중에 녹아내리거나 흘러내리는 게 허다해져 보세요. 그럼 가장 끔찍한 장이 되는 거예요. 지수는 박스거나 안 움직이는데 종목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차별화되면 실전에서는 아주 끔찍한 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점점 느끼실 겁니다. 요번에 어느 종목을 갖고 있는 거에 차에 따라서 어느 건 30 반토막, 어떤 거는 뭐 100%, 200%. 이게 더 심해지는 게 7, 8, 9라고 하대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싸우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이 또 압축되고 다른 거는 그 윗목까지 그 따스함이 안 가요. 네. 방치해 놓아요. 그럼 이건 얼어 죽어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종목별로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어떤 거 느끼시냐면 흘러 내리다가 갑자기 저번에 퉁 빠질 거예요. 이게 그런 현상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거리 없다가 오늘 갑자기 그냥 퉁 빠져요. 이게 정리되는 매물이에요. 네. 어떤 포트가 버리는 매물이에요. 그리고 이거 갖고 이거라도 살려야겠다 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변동성으로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에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로잡고 투자를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그렇죠. 그럴 때 네. 이럴 때는 제가 중요한 게 종목 개수 백화점 흔들리면 끔찍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K자 붙는 미래 그거에 대표 한두 개에서 한 세 개만 갖고 연말까지 가보시죠.